아이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성인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네 시기로 나눌 수 있고, 출생하면서부터 만 2살까지 이제 제일 많이 크는 시기가 제1급 성장기라고 하고, 이제 2살부터 사춘기가 될 때까지 서서히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사춘기 때부터 이제 사춘기 후반, 그러니까 뭐 평균 한 15에서 16세까지 급증하는 시기를 제2급 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속도가 감소하면서 천천히 이제 성장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이제 성장 패턴이 좀 다른데,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크다가,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 12세 전후로 이제 음모 발달이 생긴 이후부터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만 10세에서 11세 사이 이제 유방이 발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성장이 급증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크게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려받은 유전기,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키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얼마나 잘 먹는지, 일찍 자는지, 뭐 다른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건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려받은 유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가족력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본인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면 더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분비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평균 밤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박동성으로 이제 약간 파형을 그리면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평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도 분비가 되는데, 이게 계속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간 논렘 수면 상태에서 제일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장 호르몬을 조금 촉진하고 싶으면 좀 일찍 자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밖에서 이제 간호사 분들이 키랑 체중을 재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문진표를 써가지고 오시는데, 그 문진표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키, 그리고 어머님의 사춘기 시기, 그다음에 아버님도 이제 일찍부터 키가 좀 크고 마무리가 되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어쨌든 부모님의 키 과거력을 평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이제 진료 보러 온 아이 자체의 이제 성장 기록을 평가해서, 이제 이 아이가 꾸준하게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컸는지 아니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게 돼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된다면 혈액 검사는 기본적인 이제 영양 상태를 봐야 돼서 빈혈이나 간 수치, 단백질, 칼슘 같은 것들도 체크하고, 호르몬으로는 갑상선,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어머님들이 뼈나이라고도 하시는데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성장판 검사는 일반적으로 왼쪽 손목 사진을 찍게 되고, 좀 사춘기 후기에 든 친구들은 이제 팔꿈치 뼈나이도 따로 있기 때문에 팔꿈치 뼈나이를 같이 체크를 해서 이제 성장판 현재의 자기 뼈나이와 자기 현재의 나이를 비교해서 예상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되게 쉬운 것들인데 지키기가 힘든데,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밤 10시 이전에 자는 걸 제일 추천드리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좀 그래도 잘 자는 이제 수면의 질을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운동도 중요한데, 유산소는 사실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최소 30분 이상.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주에 3회 이상은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 워낙 식단을 인스턴트랑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뼈 나이를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최종 키에 저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장 치료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얘기를 하는데, 키 300분위수 이하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서 기본 피검사를 진행을 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의심이 되면 입원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하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자극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핍증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확인이 되면 또 이제 원인에 뇌종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 MRI 사진을 추가로 찍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된 친구들에 한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급여로 이제 처방드리게 되고, 나이는 만 2세
회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새 옷을 한 번도 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로 2, 3년 이상 가게 되면 키가 안 자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또 오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요. 영유아 검진을 하잖아요. 출생 시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 검진을 할 때마다 키 100분위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성장 검사를 하셔야 되는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키 체크를 할 때마다 매번 앞에서 1, 2등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크게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치료는 이제 2살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매일요법과 최근엔 주 1회 요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본원에서는 주 6일 또는 주 7일 요법으로 하고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주사를 주게 되는데 평균 밤 10시 전후로 주사를 주게 되고, 피하 주사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보호자분이나 아이가 직접 놓으면 되고, 부위는 엉덩이 그리고 팔, 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주사를 주게 되고, 같은 부위를 주게 되면 계속 주게 되면 이제 애들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나는 엉덩이만 맞겠다, 나는 배만 맞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물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주사를 주는 걸 권유드립니다.